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SNS를 통해서 이 의혹 공세의 부당성을 지적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택 경북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인데요. 자, 전화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부당한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도 그 동료가 장관이 지명되어 참 축하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네네. 하루가 지나니까 언론에 10년 전에 칼럼부터 시작해서 이틀 뒤부터 자녀 입시 비리, 경력 비리 보도들이 이어지고 앞에다 나오신 고 의원님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이 지명 철회하라고 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은 인사검증도 시기 전에 정 후보자는 이미 범죄자가 사실 되었고 양심도 없는 나쁜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모아온 정 교수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병원, 대학교 등의 주요 보직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예. 야, 이거는 초부터 누가 이분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의혹을 만들고 부풀려서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청문회 자료를 모두 알지는 못하나 너무 잘못된 보도 내용이 많아서 수정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 지금 그 경북대병원에 오래 계시고 보직도 여러 가지 맡으셨다고 하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편입학 있지 않습니까? 편입학 전형은 블라인드 전형이 아닌가요? 블라인드 전형 맞습니다. 블라인드 전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나 딸 모두 편입학 전형을 거치는 동안에 블라인드로 서류 전형부터 쭉 블라인드로 진행이 됐던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그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같은 시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봉사활동은 제가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다음 저희 경험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네네. 병원 봉사활동을 신청하면은 거의 100%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병원의 기타 이런 좀 자비를 조그만한 일들이나 병원의 환자들 안내나 휠체어를 밀어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실험실에 연구 보조한다든지 논문을 쓰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팩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전에 병원 쪽에서 나온 그 해명하고 거의 동일한데 이제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청이 그러니까 수요보다 많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 방학 되면은 제가 근무하는 과나 다른 부서에 학생들이 많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이 학부생일 때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간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그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과에서 해명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그 학생이 그 논문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 논문 작성 과정에 참여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거는 그 학교에서 해명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과대에서. 네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핵심은 그 편입학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딸 같은 경우 그 구술 평가에서 제3고사실에 그 평가위원 3명이 모두 만점을 줬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네요. 이 가운데 2명은 그 정호영 후보자하고 논문을 같이 썼던 공자자이고 또 한 명은 경북대 의대 동문이고 또 동창회 임원을 함께 선임이 됐던 분이다.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앞에서 그 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3고사실이라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고사실이 3군데거든요. 그 3구에 3배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1, 2고사실은 생명공학과 화학이고요. 지금 말하는 3고사실은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추론 과목인데 시험 과목인데요. 어떤 사실을 추론해서 예를 들면 10 플러스 10은 얼마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추론하면 20이다라는 답이 나오면은 그 면접위원 3명이 답이 20을 말했구나 하면은 전부 20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1, 2 고사실은
생물이나 화학은 어떤 그 화학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니까 점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삼고사실은 되게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고사실의 경우는 거의 정답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비슷하죠. 그래서 삼고사실의 다른 학생들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시면은 1, 2고사실하고 다르게 여기서 전부 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 동창 우리 경북대 의과대학을 나온 교수가 80%가 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을 빼면 더 퍼센트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전국 공립대도 비슷한데 거기 중첩된다. 그리고 인연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전국의 의과대학이 자유로운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전에 논문 편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아들의 경우인데요. 그 아들 역시 구술평가에서 아들에게 가장 그 9명의 평가위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교수가 또 이분도 그 정호영 교수하고 논문을 세 편의 논문을 함께 쓴 공저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할 내용인데요. 이 논문을 앞에 나왔는 그 어제 제가 이제 학장단하고 그 논문들을 찾아봤었는데 이게 이제 정호영 교수가 위암을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그 다른 종양내과의 의사들하고 전체적으로 암 치료하는 이런 그 임상 시험 같은데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실험실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이 올라가는 거니까 알 수가 없고 특히 면접실에서는 이 사람이 정호영 교수 자녀라는 걸 모르니까 그거의 재책 사유라는 거를 본인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끝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오해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점인데 제가 앞서서 블라인드를 여쭤봤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자, 그러면 역의 가능성도 하나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니까 균형을 위해서 이 질문도 함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지만 만약에 평가위원인 교수가 정호영 후보자하고 막역한 사이였고 왕래가 있었다면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이 학생이 누구의 자제인지를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연한 그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이름이 올라가는 교수들 보니까 정호영 교수하고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 분과 그다음에 한 5, 6년 차이 나는 그런 교수 같더라고요. 우리 교수가 500명인데 한 5년, 10년 차이 나는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교수였다. 이거를 이제 바깥에서 보시기에 하는 거하고 내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병역 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추 협착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뒤에 5년간 진료 내역을 보니까 도합 진료비가 15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병원 치료를 안 받았다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정 후보자가 해명을 할 문제인데요. 그 담당 진단서를 발행했는 정형외과 교수님 의견을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들으니까 자기는 정 교수의 아들이 진단서를 받은 것도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혈압이 아프다고 20대가 병원에 다닐 정도로 그 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로 한정하지 말고 일반적 의학적 소견을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재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진단서를 보면은 그럼 그 정도라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봉사활동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휠체어를 몰거나 그 수술 거지를 제작하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심할 것 같으면 병역 면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그 상근역으로 그 등급이 바뀌는 거는 그런 것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급이고 면제가 아니라 4급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저는 뭐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디스크나 뭐 척추 협착증이 어느 정도 되면은 병력이 4급이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정호영 후보자하고는 연락 좀 주고 받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제가 SNS 썼는 것들이 언론에 회자가 되니까 감사하다는 그 문자가 와서 제가 고생한다는 정도로 인사했는 것 그 정도입니다. 평소 막역한 사이셨어요, 교수님?
정호영 후보자하고? 제가 3년 선배인데 예. 병원 보직을 할 때 예. 같이 했었고요. 한 10여 년 전까지. 예. 그 뒤로는 뭐 저는 또 외부 공공기관에 파견도가 있었고 또 정 교수는 외과 의사고 저는 내과 핵의학과 의사니까. 알겠습니다. 뭐 식당에서 만나는 정도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청문회 당당히 임하고 그러니까 저기 그 장관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저는 뭐 교수고 그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정의냐 불이냐 이런 그 영역을 떠나서 이제는 정치의 영역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마무리해 주시면. 장관은 정치자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다음에 본인이 속한 우리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태 경북대병원 교수였습니다.